자, 청와대가 아, 국민의 목소리에 좀 답을 해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말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김진표 총리론 요거는 저는 청와대 참모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봤던 이슈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가 어제 그제 연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악수로 봤던 게 김진표 총리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논리를 누가 신박하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 김진표가 총리가 되면 중도를 잡을 수 있네. 뭐 어쩌네.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자, 첫 번째. 김진표 국무총리가 되면 중도는 떠납니다. 물론 보수들은 박수칠 수 있겠지. 뭐 종교인 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로. 근데 그렇다고 찍진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쪽에다가 스타일만 구기고 표는 못 가져오는 상태에서 집토끼만 떠난다. 그런 수였으니까 최악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조국 장관 관련해서 지금 수개월째 이 받는 스트레스에 국민들은 뭔가 좀 개혁적인 인물이 총리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뭐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뭐 사회 일각에서 계속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가 응답을 한 거죠.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문 대통령이 다 국민들 여론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김진표 총리 썰 이거 덕분에 음. 내가 적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지난 촛불 집회 나가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그 같이 나왔던 분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김진표 총리 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길래 그러니까 논리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 다음 행보로 가야 되고 거기에 잡음 없이 총리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김진표 의원만큼 자유한국당 스펙트럼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맛에 자유한국당 입을 틀어막기 위한 용도로라도 김진표가 적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다 새날의 팬이라고 막 야수님 하다가 이 이야기 한번 했다가 뭔가 내가 순간 나경원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니구나. 그렇구나. 아니구나. 하면서 그 후로 한 10여 분간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린지 굉장히 꾸짖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표 설 자체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 뭐 이런 소리 왜 나오지? 왜 하고 좀 처음에 그게 아침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각 SNS 채팅방에서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김진표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면 링크를 보면 항상 중앙일보가 많았어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이런 여론을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김진표 이야기 할 때마다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이게 다 유튜브 덕분에 바른말 고운말을 쓰면서 방송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저는 항상 그 김종인 씨하고 김진표 씨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높은 톤의 욕을 했었거든요. 먼저 지르고 시작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정말 인격 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밑바닥 민심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가장 최악수를 두면요 어떤 우려가 생길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청문회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발단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낙연 총리가 나 총리 12월 달까지만 하겠다라고 사표 썼다는 이야기가 하다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지금 국무총리를 그만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를 뒤안으로 내놓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김진표 후보자가 이제 후보라고 볼 수는 없겠지.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그 예상되는 사람이 이 국정기획자문회의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인수위를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걸 검증하는 쪽에서는 상당 부분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 당대표 경선 나와서 꼴찌한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삼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론스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인데 밑바닥 민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김진표 총리를 세웠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에다가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아도 정의당 등을 지지해도 문 대통령 지지하는 그 지지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10% 이상은 빠집니다. 나머지 민주가 아닌 오리지널 진보 쪽의 지지는 그냥 다 빠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는 빠지고.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쳐. 만약에 김진표 후보가 청문회를 통과 못하면 총선이 코앞에 있는데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리스크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중앙일보가 김진표를 그렇게 막 몰아서 후보를 딱 만들어 놓고 청문회 시작하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작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채널A 하는 짓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총선은 사실상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기획을 누가 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선거가 가까워지면 지지 기반부터 다지는 거야. 우리 집 토끼는 밖으로 도망 못 가게 우리 집 아까 말한 그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연비제라든지 공수처법 같은 것들은 통과시키고 막 노력하면서 우리 기반 우리가 일단 다져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가 임박해 가면서 정책 등이나 공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을 더 긁어모으는 과정으로 선거를 이기는 거야. 근데 선거 시작되기 전에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선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밀겠다 하시는 분들 꽤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지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 탄탄하지 않아요. 그 지지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잘하니까라고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꽤 많지. 근데 지금 아니 세상에 이러다가 저러다가 김진표 총리를 세운다고 하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국민들 민심을 아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 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목소리들이 제대로 어제쯤에까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사실상은 안 시킨다고 보는 게 맞죠. 재검토면 나가리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나가리면 그 맥주 안주 아닙니까? 너가리고 아 그렇구나. 확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젊고 참신하고 더 개혁적인 인물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저는 그 인물 중에 조국 장관이었던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장난치냐.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상 안 되죠.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데 과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물망에 올랐을 때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의 감정선은 이미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언론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국민들이 다시 또 행동으로 나설지 안 나설지 그게 참 어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잔인한 이야기죠. 조국 장관 이름을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가. 근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나오더라도 어려우니까 그런 상상까지 해봤어요. 예. 근데 청문회가 걱정이라는 것 자체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야당인 것처럼 막 오만 걱정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더기가 상황이에요, 지금. 장관은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할 수가 있는데
총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음.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의 일정한 협상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음. 자, 일단 알겠고요. 나는 그 지점이 좋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 박근혜는 안 그랬잖아. 박근혜는 꽉 막힌 느낌으로 절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꼴린 대로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진표 총리 좋아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김진표한테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김동연이나 홍남기 총리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표의 어떤 비개혁적인 스탠스를 제외하고라도 그 답답함들이 결국에는 어떤 단어를 소환시키냐면은 촛불정부라는 단어를 소환시킨다고. 촛불로 만든 정부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지금까지 고공행진했던 사람들은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예를 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좀 아는 총리를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진표 씨는 몇 수년 동안 회계를 해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태도로서 국민들한테는 내세울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 수원 지역에서 뽑혀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대표할 만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그것에 문 대통령은 화답했다고 생각이 들고 보셨네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랬다고 차라리 추미애 전 대표를 총리로 쓰고 그렇죠. 박범계나 최강욱을 차라리 물론 최강욱은 이제 뭐 비서관이기 예, 때문에 예. 장관으로 가긴 좀 아직 급이 안 맞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올려도 된다.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일단 답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봐주시면서 광고도 끝까지 봐주신다고 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